중소, 중견기업을 응원합니다. 네, 제가 최근에 회사에서 여러 가지 교육 과정을 개발을 할 때 챗GPT를 많이 이용을 하거든요. 그런데 회사 내에서 진행하는 것들 유튜브에 올리는 게 바람직하진 않은 것 같아서 계속 안 하고 있다가 예전에 올렸던 게 가상의 사례를 가지고 올렸었잖아요. 그래서 그것보다 그래도 실제로서의 사례를 올리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싶어서 민감한 부분은 좀 가리고 몇 내용을 간단하게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장면은 실제로 제가 교육과정 개발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물론 기술적인 내용이라든지 회사 내부 문제에 대한 부분은 보여드릴 수 없기 때문에 커뮤니케이션 이해라는 아주 공통적이고 어느 회사에서나 할 수 있을 만한 내용으로만 보여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잠깐 설명을 드리면 유지보수 직무 교육을 기획을 하고 있고요. 다양한 교육들이 필요한 것을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세부 교육 과목을 제시하면 그에 대한 교육 설계를 해줄 수 있어? 라고 질문을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런 질문을 초반에 넣는 이유가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되면 챗GPT가 사례를 들어서 보여준다거나 어떤 방식으로 보여주겠다라는 구조를 한번 보여주기 때문에 보여주는 구조를 보고선 아 이렇게 해도 되겠다라는 판단을 제가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원하는 구조가 말 안 들거나 사례를 표현하는 방법이 조금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은 제가 몇 번 요청을 더해서 제가 원하는 아웃풋을 만드는 과정을 진행을 합니다. 그냥 해줄 수 있어 하게 되면 마음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은 과정명, 대상, 수준, 목차 이런 거다 라는 것을 정확히 명시를 하죠. 그래도 그냥 처음부터 하나씩 잡아가는 것보다 내가 원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게 좀 더 낫습니다. 그래서 레벨 구조와 과목명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레벨 구조 같은 경우는 내부적인 자료와 그리고 관련자들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정한 거고요. 과목명 같은 경우도 유지보수 직무를 하고 있는 직원들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그리고 일반적인 내용들을 조사를 해가지고 그걸 믹스해서 뽑아냈습니다. 여기서 뽑아내는 과정에서 일부분은 챗GPT를 또 활용해서 하긴 했는데 기본적인 내용들은 챗GPT보다는 인터뷰를 중심으로 인터뷰에서 좀 부족한 부분이나 어떻게 분류를 해야 되는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겹치게 하거나 과목과 과목의 연관성을 어떻게 잡을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판단을 빨리 하는 게 좋아서 비서한테 물어보듯이 제가 진행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내용을 보여드릴 수는 없고요. 아무튼 위에 같은 경우는 기술적인 부분이라서 이렇게 진행됐고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레벨 2 커뮤니케이션의 이해라는 부분입니다. CS 직원 중에서 매니지먼트 업무 역할을 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커뮤니케이션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활용해서 갈등 관리, 조직 관리, 고액 커뮤니케이션, 팀원 육성 관리 이게 될 수 있겠죠? 위에서 해줄 수 있냐고 질문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설명을 해주죠. 진행 방식은 이렇습니다. 어떤 방식입니다. 그 다음에 제 요청을 하는 거죠. 이게 마음에 드니까 어떤 걸 해줘 라고 하면 쭉 써주는 겁니다. 이게 기술적인 내용이라서 제가 스킵하고요. 혹시 몰라서 위에서 적어놓은 정보를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하려면 네, 이렇게 과목명을 써주고 교육 설계 해줘. 제가 시간에 대한 부분도 예상을 좀 해보려고 이렇게 제시를 했습니다. 전반적인 흐름이라든지 비중을 보기 위해서 그렇게 하니까 레벨 2에 대한 정의에 맞춰서 이게 왜 필요하고 어떻게 사용되어야 된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특징들을 적어놓고 그 다음에 과목이 쭉 나왔죠. 교육 대상자, 업무 목적, 목차 이런 식으로 쭉 뽑아줍니다. 평가 포인트와 예상 시간 그래서 아 비중은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좋겠구나. 비중에 대한 부분이 잠깐 나왔고요. 그러면 이걸 그대로 교육 과정을 그대로 만들었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챗GPT에 대한 부분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내용들을 실제 우리 회사랑 맞느냐 틀리냐에 대한 부분을 다시 재검토하기 위해서 이 가져온 그대로 쓰진 않고 한 30% 정도는 아예 생략하거나 내부적인 이야기로 좀 더 채웠습니다. 그래서 검토하고 수정한 커뮤니케이션 이해라는 과목에 대해서 제가 다시 재정리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교육 대상, 수준, 목적, 그다음에 목차에 대한 부분을 조금 수정한 부분까지 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이걸 그대로 쭉 써놓고
챗GPT가 그대로 제대로 이해했는지 한번 확인을 합니다. 확인을 하고, 네, 1.1에 대한 내용을 조사해줘 라고 해서 강의하려면 PPT가 필요하잖아요. PPT를 작성하기 위한 내용을 쭉 적습니다.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챗GPT를 통해서 나온 목차와 교육 내용에 대한 초안을 그대로 갖고 와서 우리 회사에서 맞는 목차로 다시 한번 수정을 한 거를 가지고 다시 한번 이렇게 교육과정 개발하려고 한다 라고 해서 적어 넣습니다. 적어 놓고 나니까 한번 정리를 해주네요. 정리를 해준 다음에 제가 목차를 적었지 않습니까? 목차라는 걸 이해했기 때문에 1.1 이런 식으로 해도 대부분 다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1.1 커뮤니케이션이란 무엇인가 라고 네, 그대로 갖고 왔죠. 갖고 온 걸 가지고 내용들을 쭉 정리합니다. 첫 페이지 PPT로는 개념 전달, 그 다음에 사례에 대한 부분, 어떻게 적용할지에 대한 부분으로 해서 1.1페이지가 나왔는데 1.1에 대한 내용이 조금 분량이 좀 적은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지금 알려준 거에 2배 정도로 상세히 알려줘 라고 상세히 알려달라는 요청에 비율을 제시를 좀 했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나옵니다. 개념, 사례 비교, 조수 정리, 실무 적용 전략, 결론 및 시사점. 실제로 2배가 되진 않고요. 살짝 늘어날 정도 분량으로 다시 나오네요. 1.3 쭉 나오고 1.3에서 1장이 끝나거든요. 1장이 끝날 때 1.1부터 1.3까지에 대한 내용들을 제가 읽어보고 우리 회사 상황에 맞게 어떻게 적용할지도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중간중간 개념이나 제가 추가하고 싶은 말들에 대해서 검색을 추가로 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을 좀 더 뾰족히 해서 마무리하고 싶기 때문에 다른 것들을 다른 쪽에서 검색을 합니다. 여기 안에서 그럼 왜 검색하지 않고 다른 데서 검색을 하냐? 다른 챗GPT 창을 열어서 검색을 하든 아니면 퍼플렉시티라든지 그록이라든지 다른 쪽에서 검색하는 이유가 이 한 창에서 검색을 하다 보면 이 약간 어떻게 보면 제가 원하는 메인에 대해서 조금 벗어나는 거잖아요. 이 벗어나는 활동을 하게 되면 챗GPT가 이 벗어나는 활동에 대해서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아예 다른 창을 열어서 다른 창에서 정보를 얻고 그 정보를 가지고선 제 생각을 좀 뾰족하게 합니다. 왜 뾰족하게 하냐면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 목차마다 마무리하는 멘트를 하는 페이지를 놓고 제가 마지막 페이지에 이, 이 목차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이 목차에서 반드시 암기를 하거나 이 목차를 반드시 실행에 옮기겠다라는 의지를 갖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마지막 페이지를 정리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커뮤니케이션 하려면 어떤 이점이 있다. 네.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 추가적으로 이거 제가 자주 하는 얘기거든요. 외부 검색을 해서 나온 거하고 제 생각에 대한 부분하고 섞어서 이제 정리해서 제시를 해주면 이런 식으로 영상 마무리를 하기 위한 해시 정리를 위해서 써주는 거고요. 마무리 대사까지도 써줍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죠. 2.1 그래서 다시 또 진행합니다. 2.1 내용 2.2 2.3 이렇게 진행한 다음에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읽어보고 이제 제 생각을 정리를 해서 네, 적어 놓죠. 적어 놓게 되면 다시 또 제 생각과 2장에 대한 전체 내용을 챗GPT가 고려해서 다시 또 멘트를 정리해 줍니다. 그래서 해시 메시지 정리해서 화면에 대한 부분서 이런 것들이 나오고요. 실제로 제가 썼던 건 요 얘기는 빼놓고 여기서부터 쓴 것 같습니다. 이렇게 PPT를 실제 써놓고 이 중에서 멘트를 다시 한번 정리해서 실제로 이 멘트와 비슷한 멘트를 강의 컨텐츠에 녹화를 했습니다. 3-1도 마찬가지로 3-1, 3-2, 3-3 그 다음에 다시 또 제 생각을 정리를 하는 거죠. 이렇게 정리해서 챗GPT한테 다시 주면 다시 또 그 내용 가지고 이렇게 정리
그리고 4.1에서는 4.1 다음에 내용들을 썼잖아요. 이게 왜 그랬냐면 4.1 하니까 다른 내용을 써줍니다. 목차의 원래 4.1이 이 내용이 아니거든요. 이 내용인데 이 내용을 썼습니다. 챗GPT가 가끔 가다가 위에 있는 내용들을 잘못 쓸 때가 있어요. 제가 편의상 번호를 쏘긴 했지만 옆에다 메모장을 하나 열어놓고서요. 위에서 복사했던 목차 있잖아요. 그 목차를 메모장에다 붙여놓고 확인하면서 합니다. 확인하다 보니까 4.1 했는데 잘못된 내용을 갖고 오니까 제가 아 얘가 좀 실수하는구나 라고 판단해서 다시 4.1 작성해줘 라고 요청한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메모장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메모장을 쓰는 이유가 어떤 것 때문에 쓰냐면 첫 번째로 지금과 같이 챗GPT를 했을 때 그 스크롤 압박이 너무 심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확인하기 위한 용도로 쓰는 경우도 있고요. 두 번째로 프롬프트를 적을 때 긴 프롬프트를 적다 보면 제가 엔터를 잘못한다거나 뭐 이렇게 수정하다 보면 실수를 통해서 적고 있던 게 입력이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뭐 이렇게 만약에 잘못했으면 요거를 가지고 다시 또 수정을 해줄 수 있긴 하지만 이런 것보다는 아예 처음부터 잘하는 게 낫겠다 싶어서 메모장에 적어서 그걸 복사해서 붙여놓는 경우가 좀 많이 있습니다. 아무튼 저는 챗GPT를 쓰면서 오히려 메모장을 많이 쓰게 되더라고요. 제 스타일입니다, 이건. 네,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어떤 식으로 했는지를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간단하게 요청사항을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이렇게만 해도 이제 제가 지금까지 했었던 패턴이 있기 때문에 챗GPT가 비슷한 패턴으로 결과를 주죠. 네, 그리고 시험 문제를 내는 걸 해봤습니다. 시험 문제가 나오죠. 시험 문제에 대한 얘기는 다음 영상에서 한번 자세하게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선택지 정답 번호 0 이상하죠? 선택지가 이렇게 됐습니다. 그렇죠? 요청, 판단, 현상, 조치. 근데 정답 번호는 2번이래요. 그럼 판단인 것 같은데 현상이랍니다. 뭔가 좀 이상하죠? 네. 그래서 제가 이거는 표 때문에 깨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표가 아니라 텍스트로 해줘. 그 다음에 구조를 보기 위해서 한 문제만 출제해줘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확인해 보니까 이런 식으로 네 가지 기본 요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해서 네, 문제가 나오고 정답이 나오고 해설이 나오네요. 이 정도 구조와 이 정도 해설에 대한 분량의 해설이면 나쁘지 않겠죠? 네. 그래서 같은 형태로 20문제를 출제해줘 라고 해서 네, 같은 패턴으로 문제가 나왔습니다.